15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해외 주재원으로 미국, 프랑스, 중국, 남미 등 여러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씩 머물며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일하고 생활했지요. 처음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어디를 가든 한국과는 다르다는 점이 눈에 띄었고, 그 다름이 곧 배움이자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긴 출장지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날이면 이상하게 떠오르는 건 다름 아닌 한국의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서 따뜻하게 먹던 시간,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고 있던 순간들, 밤늦게도 환하게 켜진 길거리 불빛. 그땐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립고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짐을 찾아 나와 택시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그때부터 이미 낯익은 듯 낯선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한국이 이렇게 변했나? 아니, 어쩌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밖에서 살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로 서울 시내 숙소에 짐을 풀고 가볍게 산책이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지요. 솔직히 말해 약간은 긴장했습니다. 미국이나 남미에서는 밤거리에 혼자 나선다는 건 그다지 추천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서울의 거리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은 거리. 편의점, 카페, 심지어 문을 연 분식집까지. 어딜 가도 사람이 있고 불빛이 있고 활기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여성 혼자 걸어가고 있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였고 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웃으며 어깨동무를 하며 귀가 중이더군요. 이 시간인데 다들 왜 이렇게 평온하지? 불안한 기색도 없고 경계하는 눈빛도 없잖아. 그 순간 저는 아주 오래전에 잊고 살았던 감정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돌아온 곳이 한국이구나. 해외에 있을 땐 너무 익숙해서 무덤덤했던 한국의 일상이 이제는 너무도 특별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치안 걱정 없이 자정 무렵에도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것, 휴대폰을 손에 들고 걸어도 불안하지 않다는 것, 그냥 사람들과 마주쳐도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는 오랜 외국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의 밤은 제게 단순한 하루의 끝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돌아온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매일같이 느끼게 해주는 상징이 됐습니다. 빛나는 거리, 안전한 공간, 자유로운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저를 다시 한국이라는 정체성 안으로 따뜻하게 끌어안아 줬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몇 분 사이였습니다. 앉아있던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비운 것이 실수였지요. 돌아와 보니 노트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번화가였고 사람들도 많았지만 누구 하나 목격자를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뻔했습니다. 그런 일은 매일 벌어지는 일이라는 이야기. 결국 노트북은 찾지 못했고 그 사건 이후 저는 외국에서 절대로 개인 물건을 놓고 자리를 비우지 않게 됐습니다. 그게 해외의 일상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그냥 포기하는 게 상식이고 누군가 훔쳐가도 내가 방심했지라며 자책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한 시장에서는 지갑을 안쪽 주머니에 넣고도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몇 초 만에 사라졌고 눈 깜짝할 사이였죠. 그때 느꼈습니다. 아, 여긴 다르구나. 아무리 조심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진짜 너무 달랐습니다.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명동의 한 카페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깜박하고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 나왔는데 자리에 돌아와 보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고 심지어 그 주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전혀 의심의 눈빛 없이 저를 맞아주더군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가능한 일인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가면 그걸 본 행인이 달려가 직접 건네주는 장면을 2번이나 목격했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다니. 게다가 직접 그런 일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전철에서 급히 내리다가 가방을 놓고 내린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 가보니 누군가가 그대로 맡겨뒀더군요. 현금은 물론 중요한 서류와 카드까지 아무것도 빠지지 않은 채로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진 신뢰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사실 한국의 치안 수준은 통계로도 증명됩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글로벌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치안 만족도 1위, 범죄 검거율 80% 이상이라는 기록을 자랑합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촘촘한 CCTV, 24시간 출동 가능한 경찰 대응 시스템, 신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오는 민첩한 대응력까지.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 지인이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종로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단 하루 만에 경찰이 CCTV를 추적해 범인을 찾아냈고 지갑을 온전히 돌려받았다고 하더군요. 이런 일이 외국에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냥 사라지고 영영 찾을 수 없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정작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합니다. 몇몇 자극적인 범죄 사건이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며 사람들의 불안감은 과장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수원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처럼요. 분명히 놀랍고 경계해야 할 사건이 맞지만 마치 그런 일이 전국 곳곳에서 상시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보도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요즘 세상 무섭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검거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
특히 제가 살았던 남미나 일부 유럽 국가들은 해가 지면 마치 도심이 폐쇄되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남미의 경우에는 해질 무렵이면 식당들도 문을 닫고 사람들은 차를 타고 이동할 때조차도 문을 잠그고 창문을 올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한 외국인 주재원은 밤에는 주차를 하지 않고 일부러 더 비싼 호텔 팔렛을 이용한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귀국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밤 10시쯤 동네 공원을 지나가다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과 소리내어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시간에 저렇게 마음 놓고 놀 수 있다고? 그 모습은 저에게 굉장히 생경하면서도 동시에 감동이었습니다. 그래, 이게 한국이지. 이게 내가 살아온 나라였지. 지금은 제 아이들도 저녁 늦게 친구들과 함께 놀다 들어오는 일이 잦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걱정에 가슴이 조마조마했겠지만 지금은 그저 안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한 일이니까요. 이제는 외국인 친구들도 저보다 더 한국을 믿고 사랑합니다. 제 독일인 친구 마르코는 서울에 오자마자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긴 새벽 2시에도 아무 걱정 없이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정말 놀라워. 그는 실제로 길거리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다가 몇 분 만에 누군가가 쫓아와 돌려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한국은 진짜 믿을 수 없는 나라야. 이쯤 되면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위험한 세상인가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야 할 만큼 치안이 나쁜 나라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가진 진짜 가치를 모르고 살아왔던 겁니다.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단순히 범죄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높은 의식이, 잃어버린 물건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정직함이,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일상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한국의 강점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치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치안은 단지 경찰의 수고나 제도의 완벽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이 사회를 지탱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우리만이 가진 따뜻한 공동체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이 다시 돌아오는 일이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흔해서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죠. 버스 안에 떨어뜨린 지갑, 지하철 좌석 아래 굴러간 스마트폰, 편의점 앞 테이블에 두고 나온 가방. 이런 물건들이 하루나 이틀 만에 아무 탈 없이 주인에게 돌아오는 사회. 그런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순간 포기부터 해야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귀국한 직후
아직도 시차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이 몽롱한 채 버스를 탔습니다. 지갑을 좌석 옆에 두고 내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한참 후였죠.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카드, 신분증, 현금까지 들어있던 지갑이었기에 절망감은 더욱 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몇 시간 뒤 버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님과 승객들이 함께 협조해 지갑을 보관했고 유실물 센터에 안전하게 전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갑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내용물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저는 단순히 지갑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가진 믿음이라는 힘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치안은 단지 강력한 법 집행력에만 기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문화, 서로를 돕는 문화, 그리고 내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 마음이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CCTV와 경찰 시스템이 아무리 촘촘하다 해도 그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의 양심과 배려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이 사회의 기저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기에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질서를 이뤄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더 크게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지 K-드라마나 K-팝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믿을 수 있는 나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라는 이미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밤길을 걸어보고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받고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물었을 때 친절하게 안내받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정말 믿기 힘든 나라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그들이 감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소중한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자체로 믿음과 안정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이런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 상호 간의 존중, 그리고 서로를 믿는 문화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불평이나 불안만을 반복하기보다 우리가 가진 강점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것을 더 키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부심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긍정, 우리가 만든 이 사회에 대한 신뢰. 이 작은 자부심이 모이면 대한민국은 더없이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이 위대한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을 살아갈 이유는 충분합니다.